YSB 함승태 기자입니다. 며칠 뒤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고 다짐한 제9대 용인시의회 개원 1년입니다. YSB는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진석, 국민의힘 이창식 대표의원을 모시고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두 분 인사 먼저 해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1년을 살펴해 볼까요? 먼저 김진석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몸 구성하는 부분, 제2요구권 등으로 인해서 초반에 갈등도 있었지만 그 부분을 해소하면서 당대당의 협치,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름 그 원칙이 세워졌다고 보여지고 또 그 속에서 또 규칙도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그 역할에 충실히 해가고 있다. 개원을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잘 해결한 부분들, 또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진 것 같고요. 9대 의원들이 젊은 의원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다이나믹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의정활동이 좀 채워되지 않나? 1년 후에 다시 후반기 원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 두 분은 어떠신지? 어쨌든 간에 원구성은 상반기가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하반기보다는. 부대에 들어와서는 소통과 협치라는 그 부분을 김진석 당대표님이랑 그 전에 많은 조율을 통해서 32분 의원님들이 같이 소통했기 때문에 전 하반기 원구성은 그렇게 힘들지 않지 않을까. 상반기는 상임위 위주, 하반기는 의장단 선거에 잡음이 좀 많은데 부의장과 의장단 선거 별개, 상임위 별개로 진행을 하면 좀 더 원구성을 좀 편하게 하지 않을까. 9대 상반기에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8대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갔고 좀 경험 삼아서 아마 하반기 때는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원구성이 되지 않을까. 용인시의회 내부,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좀 정쟁은 좀 심화되고 정치가 좀 실종된 게 아니냐라는 일부에서 비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지방정치를 토대로 해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하고 있는 목적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바라보고 용인시를 위해서 일하는 그 원칙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세워졌다. 용인시의회는 행정하는 곳이 아니라 어쨌든 정치하는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보는 정치적 목적이 있고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정책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민이 행복하려고 애쓰고 행복지수를 높이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끝은 똑같기 때문에 저는 정치하는 곳에 정치하는 곳에 이슈는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좀 돌이켜보면 이제 대기관인 용인시의회와 그 집행부, 무게추가 집행부 쪽에 좀 기울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분 이거에 대해서 좀 동의하십니까?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똑같거든요. 집행부가 가려고 하는 부분들, 또 우리 의회에서 감시 견제하는 부분들 분명히 틀리거든요. 보는 시점들이. 지금 플래토시티라든지 SK하이닉스, 또 국가산다, 미래 먹거리가 좀 준비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거를 반대하지 않고 저희도 성명선에서 가야 된다 같이. 어쨌든 간에 용인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오롯이 용인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 또 미래 먹거리 부분들을 하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권한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충실하게 본연의 역할을 잘하고 있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간다. 공공시설 개방이라든지 갈등 예방 관련 조례 등등에 의해서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기도 했고 의장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2요건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좀 어떤 겁니까?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집행부가 생각하는 부분에 약간의 이견의 차이가 있어서 발생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서로 간에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있었다라 그러면은 충분히 잘 갔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은 있지만 제2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용인시 의회, 특례시 의회라는 조직이 사실은 상임위가 먼저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 중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걸 가지고 본회의장까지 가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 공공시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분, 갈등 예방 조례도 민민 갈등을 만드는 부분들이잖아요. 지역적인 정치적인 부분들이잖아요. 어느 정도 가미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소통을 하고 좀 더 대화를 하고 협치를 했었으면 사실은 조례라는 거는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게 맞거든요.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조례가 가면 안 된다고 보는 주의예요. 그러면
공공시설 개방 관련 도래하고 갈등 예방 관련 도래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계류되어 있는 상태죠. 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공청사 개방 조례 같은 경우는 사용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거기도 돈 내고 쓸 수 있는 공간들이 꽤 많거든요. 공직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불도 켜고 에어컨도 켜야 되고 직원 인건비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굳이 만들 필요가 또 갈등 간의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란 부분은 사업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민과 관인데 결과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므로써 민과 관이 하나를 보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새로운 민을 만들어서 또 갈등을 조례한다. 가야 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좀 토론하면서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오늘 해서 내일 모든 걸 얻자. 이거는 정치가 아니죠. 심이죠. 반론이 있습니까? 조례와 또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에는 사용 근거와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여러 가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규정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 내에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하자라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협의가 조금 이루어졌으면은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 갈등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용인시가 계속 개발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역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가 누가 될 거냐, 집행부가 다 가지고 그 부분과 협의를 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집행부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지역의 하나의 현안으로 놓고 협의하면서 가는 게 사업 집행이나 이제 정책 실행 과정에서 양당이 또다시 이제 대립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좀 풀어가고자 하는지. 기본적으로 대립은 하되 시간을 가졌으면 좀 더. 근데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은데 너무 급히 가다 보니까 각자 당론밖에 생각을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김수혁 대표도 당에서 지금 나름대로 지금 벌어지는 부분들을 소통을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소통과 협치라는 부분들 틀 속에 넣으면 아마 앞으로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까. 소통하고 협치하는 부분, 또 존중하고 배려하느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갈등이나 대립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겠지만 잘 풀어가겠습니다. 민선 8기 지난 1년을 좀 평가해본다면 또 어떨까요? 민선 8기 이상희 시장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또 용인시를 위해서 그리고 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잘하고 있다라고 또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장은 세종시라든지 또 용산이라든지 계속 가시면서 예산을 많이 지금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된 용인시장에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또 플래톤시티 개발이라든지 개발 이익의 환수를 용인시 시설 확충이나 문화시설이나 또 도로 확충, 또 생활 SOC에 전부 다 투입하는 부분들, 공업 용수 끌어오는 부분, 교통 부분, 또 국가선당 가지고 온 부분, 이런 거는 용인시의 미래 먹거리에 굉장한 축이거든요. 모든 걸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외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 용인시의 미래가 비전이 있지 않은 한 해가 아닌가. 그럼 민선 8기 이상희 시장이 지난 1년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 85점? 김현우. 그래서 점수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75점, 80점 정도. 나머지 부족한 20점에서 25점 아쉽거나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 좀 소소한 곳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지역 시민들이 여러 가지 뭐 활동이나 시장님이 또 와서 같이 참여하고 싶은 거 아니면 좀 와줬으면 하는 거, 좀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하는 거고 작은 지역 민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이제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이제 1년입니다. 1년 정도면 이제 본인이 구상했던 부분에 이제 계획하는 단계라고 저는 봐요. 하나하나 곧잘 좀 미래지향적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좀 소통 부분은 좀 제가 부탁을 좀 자주 드리고 했는데 의회와 소통, 주민들과 만나면 이런 공간, 시간들을 조금 더 할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용인에는 많은 좀 현안이 있죠. 이상희 시장과 집행부에 꼭 당부하거나 혹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인시가 변화와 개발 상당히 이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희망은 단순히 SK가 원산면에 들어오고 용인시 플랫폼 시티가 조성이 되고 국가산업단지가 이쪽에 추진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물론 있겠지만 파생되는 용인시와 용인 시민을 위한 행정 그리고 행복한 도시 여러 가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일 것입니다.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대와 희망에 부응했으면 좀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다시 정비가 되고 있고 국가철도망 계획이 지금 다시 수립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균형 발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서 용인시가 균형 있는 발전을 좀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용인 시민을 바라보는 곳과 또 용인시 의회의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곳은 똑같다고 봐요. 이상희 시장님도 지금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려고는 하지만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같이 가야 되고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고 너무 급하게 뭐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민선 8기입니다. 재선 시장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재선 3선 시장이 생김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뭐 시장이 잘해서 뭐 다시 하는 게 용인시 미래의 먹거리에 투자라는 부분들이 일관성이 있지 않나 해서 용인시의 시장으로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는 되지 않았나. 이번 시장님 1주년 언론 브리핑에서는 농업 농촌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도농복합을 초래했고 지금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그리고 계속 산업단지가 생김으로써 결국 농업 농촌을 수용하고 농민들을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고요. 직업난에 의원 안 쓰면 농업인이거든요.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고요. 뭐 농기계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농민 지원금 주는 부분들 뭐 나름대로 행정은 잘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용인시가 안 변하는 진리, 도농복합 도시는 안 변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미래의 먹거리, 거기에 시기라는 부분들은 꽤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 안 하신 건 좀 아쉬움은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잘 가고 있지 않나? 사실 이제 수지나 기흥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농업이라는 부분이 이제 생소해졌습니다. 초행구에는 아직까지 농촌 지역이 많고 그 농업 인구가 아직까지도 많이들 계십니다. 좀 방향성이나 앞으로 농업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조금 제시를 해주셨으면은 그리고 또 용인시 정책에 좀 담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농지나 농업 인구에 대해서 현대화된 스마트 농업이나 특화 작물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대외적으로 좀 더 뻗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정책적인 방안도 같이 좀 제시됐으면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차근차근 좀 만들어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대표위원으로서 아마 1년 남은 거죠. 전반기니까요. 현 대표위원으로서 앞으로 좀 역할 좀 가고 1년이라는 세월 동안 김희석 대표님이랑 소통하면서 나름대로 잘 슬기롭게 해쳐했다고 생각을 하고 남은 1년도 지난 1년처럼 소통하고 협치하고 시간을 갖고 32분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게 제가 역할할 거고 의원님들과 그리고 시민들과 친구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